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명치료의 양대 산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명치료의 양대 산맥이 뭐냐면은 첫째는 이명재훈련 치료, 또 하나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먼저 이명재훈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훈련 치료 TRT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명에 대해서 신경 꺼 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명을 아예 안 듣고 이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명에 대해서 뇌의 반응이 무뎌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명을 습관화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습관화가 뭐냐면은 그냥 이명이 들려도 습관처럼 들리나 보다 마나 보다 이러면서 크게 나한테 영향을 안 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명 재훈련 치료, 그냥 TRT라고 하겠습니다. TRT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시적 상담이에요. 그냥 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첫 번째 치료법이고요. 두 번째는 소리 치료라고 해서 소리를 활용해서 이명을 좀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지시적인 상담은 이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명이 위험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명이 위험한 소리라고 인지하게 되면은 변연계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이명길로 계속 가게 되면서 이명길이 더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은 위험한 소리가 아니다. 일상적인 소리의 하나로 그냥 가볍게 여겨라 하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리 치료인데 어떤 특정한 소리로 이명을 없애버리는 치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낯선 장소에 가서 잠을 자는데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째깍 막 귀에 거슬려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럴 때 스마트폰을 열고서 부드러운 노래를 잔잔하게 깔아놓고 잠에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계 소리에 신경을 덜 가게 시계 소리를 희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소리 치료의 한 방법이에요. 이명을 메인 소리로 느껴서 계속 이명, 저놈의 이명 소리 하는 이런 집착하는 데서 다른 소리를 이명보다 더 메인 소리로 만들어줘서 이명 소리는 주인공 소리에서 조형급 엑스트라 소리로 격이 낮아지면서 이명에 대해서 신경을 집중하는 것을 줄여주는 것이 이명 소리를 쉽게 해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렇다고 이명을 아예 안 들리게 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명 소리가 들리지만 아주 미세하게 들리게 해서 이명에 집중하는 뇌의 반응을 줄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명 재훈련 치료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결론은 뭐냐? 습관화입니다. 습관화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멋있는 벽걸이 시계를 하나 샀어요. 와, 좋다 그랬는데 그 벽걸이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좀 유별나게 크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시계 소리가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습관화예요. 습관이 돼서 그 소리가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습관화인데 이 TRT의 핵심은 이명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 소리를 습관화시켜서 들려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인지행동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자로 CBT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것도 두 가지예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치료는 뭐냐?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명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설명해서 이명이 위험한 소리, 나쁜 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첫째가. 그렇게 보면 이거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 인지 치료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이 약간 차이라면 차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행동 치료는 뭐냐면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안 하게 하냐면 자꾸 이명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명을 생각하고 나의 이명 소리를 분석하고 이런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에 집착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간혹 유튜브를 보면 이명 일기를 써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나의 이명이 어땠다, 소리가 어땠다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최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명 때문에 내가 안 했던 행동들, 일상적인 행동들. 크게 얘기하면 직장을 이명 때문에 못 다녀? 그럼 직장을 다녀야지 되고, 내가 이명 때문에 책을 못 읽었어. 그럼 책을 읽어야지 되는 거고, 운동도 안 했어. 그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명 때문에 못했던 일상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의 분산이에요. 오늘따라 이명이 막 크게 들려. 그래서 자꾸 이명 때문에 막, 이놈의 이명 이럴 때, 아이고, 도리도리 하고 내가 이명 때문에 여기 빠져있지 말자. 툴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넷플릭스 영화라도 보자. 이렇게 지금 이명에 집착해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바꿔서 툴툴 털고 딴 데로 분산시키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행동, 명상 또는 스트레칭, 마음 챙김 훈련,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이완시키는 게 뭐예요? 나의 변형계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명재훈련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이명치료의 양대 산맥으로 지금 누구나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지행동 치료나 이명재훈련 치료가 사촌지간이에요. 우선 지시적인 상담이나 인지행동 치료에서 인지치료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명재훈련 치료에서 소리치료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지행동 치료의 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행동요법의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둔감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둔감화시키고 그 다음에 습관화시키는 것이 행동치료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공황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만 생각하면은 막 불안이 극심하게 올라와요. 지하철을 회피해요.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지하철을 불안이 있음에도 잘 타는 게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치료를 어떻게 하냐? 지하철을 타게 하는 거예요. 혼자 못 타니까 친한 친구가 같이 지하철을 타서 야 우리 한 정거장만 가서 타자 하고 한 정거장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야 나랑 같이 5정거장 타고 가자. 그래도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게 탈감작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둔감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둘이 같이 타서 너는 저쪽 칸에 타고 나는 이쪽 칸에 있을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칸 떨어져서 같이 타고 이런 식으로 노출을 점진적으로 하면서 불안을 둔감화시켜서 나중에는 지하철 타는데 불안하지 않게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게 습관화예요. 그런데 보세요. 소리치료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명을 듣는데 다른 소리로 이명을 약하게 듣게 하는 거죠.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명에 대한 예민성을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명이 들리든 안 들리든 크게 신경 안 쓰게. 마치 매미소리 같이 우리는 매미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이러면서 살잖아요. 습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습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치료도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인지행동치료의 한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명재훈련 치료나 인지행동치료나 사촌지간이다. 여기서는 아까 소리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사실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동사고, 중간믿음, 핵심믿음. 인지행동치료는 그냥 TRT에서 하는 이명에 대한 소개보다 더 깊어요. 자동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명 소리가 아침에 하는데 더 크게 들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놈의 이명이 없어져야지. 근데 이 이명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 괴로워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동사고고 중간믿음은 이명은 안 없어져. 이거는 치료가 될 수 없어. 난 평생 이렇게 살 수뿐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게 중간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핵심 믿음은 나는 어차피 내 인생은 정말 운이 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나는 불행한 놈이야 하고 저 밑바닥에 나는 원래 이렇게 불행할 수뿐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핵심 믿음이에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경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명재훈련 치료는 지시적으로 이명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로 대개는 끝나지만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좀 더 깊게 개별에 맞춰서 왜 신경을 못 끄냐, 어떤 자동사고가 있냐, 어떤 중간 믿음이 있냐, 어떤 핵심 믿음이 있냐,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요거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상담을 해서 좀 더 깊은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 상담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하기는 어렵죠. 자, 이렇게 이명재훈련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치료의 양대 산맥이 그림의 떡이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명재훈련 치료를 하는 이비인후과 의원이 정말 손가락에 꼽혀요. 이비인후과 환자들이 많은데 언제 이걸 하겠어요? 이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명재훈련 치료센터가 사실은 따로 있어야지 돼요. 팀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치료법이에요. 이런 이명재훈련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이비인후과가 아주 드물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명재훈련 치료를 받을 곳이 없다. 일반 이비인후과 가면 그냥 신경 끄고 사세요. 요게 전부다. 그러면 인지행동치료는 이거는 정신과에서 해야지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정신과에서 이명 인지행동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냐?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나 없나 하는 정도로 없습니다. 이명치료의 양대 산맥이긴 한데 그림의 떡이에요. 어디 쉽게 접근해서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명은 의사가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치료하는 게 70%, 80% 아니면 90%까지 가능한 겁니다. 이걸 알면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명치료에 가장 좋은 이 양대 치료법을 내가 쉽게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 이명에 대한 이론을 확실하게 알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행동요법을 내가 실천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돈 안 들이고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이 또 행복한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와 좋아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와 이명재훈련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